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과 베이지북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에 연준의 인플레이션 인식 변화를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 증언은요, 이제 7일과 8일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8일에 발표가 될 베이지북은 미국 내 12개 연준 관할 지역의 경제 상황 보고로서 경제 추세 및 문제 상황을 반영을 하는 만큼 FOMC 회의 2주 전에 발표가 되어 단기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CPI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증시는 또 한번 요동을 칠 것 같은데요. 다행히도 오늘 퓨처스 상황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네요. 하지만 이제 주말 동안 악재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기도와는 달리 EV 섹터주에 타격을 줄 내용이 있었는데요. 테슬라가 모델 Y를 3,470대 리콜을 밝히면서 안전벨트 텐셔너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개선을 했지만 이번에는 차량 문제인 만큼 소프트웨어로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주가의 영향과 증시의 영향에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베어스 워크샵에서 오랜만에 업로드가 되었는데요. 이제는 4주차장까지 차량들이 가득 들어선 모습입니다. 1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언제까지 이 차량들을 이대로 방치를 해둘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지난 분기 말쯤에 이 공간에 있던 차량들이 한 번에 딜리버리가 되었었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일주일 정도 남기고 딜리버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베어스 워크샵에서 업로드가 된다면 다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기존 주차장에서는 딜리버리가 이루어지면서 차량들이 다시 많이 채워진 모습인데요. 이제 4분기 어닝 콜에서 피터 롤린슨 CEO가 생산량은 해결이 되었다 이런 말에 주당 50에서 한 60대는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구간에서는 메탈루프 차량이 생산이 시작이 되면서 생산량을 한껏 끌어올려줄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요. 페이즈 2 공장과 사파이어 생산으로 인한 내부 시설 재정비 기간으로 생산량이 잠시 멈출 것 같습니다. 생산 재정비 기간, 이제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생각이 되지만 그 기간만큼은 생산량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걱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2023년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고요. 페이즈 2와 기가프레스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시기에 생산량 가이던스를 몇 대를 잡을지 궁금하네요. 우리가 퓨어 모델 생산을 중요시 봐야 할 것은 차량 효율성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 17년부터 살펴보면 아이오닉이 19년까지 가장 좋았다면 2020년부터는 테슬라 모델 3가 치고 올라오면서 21년까지 판도를 바꾸어 놓았고 2022년에 루시드 에어가 나오면서 순위가 또다시 바뀌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테슬라의 효율성을 이제는 또다시 루시드 퓨어에게 자리를 양보를 하게 되었는데요. 140 mpg로 효율성은 가장 좋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퓨어 모델이 이제 한 5만 불로 낮춰서 내놓았더라면 현재 EV 판도는 상당히 바뀔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하지만 2025년에 저가형 모델 출시를 한다고 했으니까요. EV 판도를 바꿀 계기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때 이제 폭발적 주가 상승과 생산량, 그리고 그래비티 수요 폭발이라는 타이틀을 모두 거머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루시드 서비스가 칭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약간의 차량 문제가 생겨서 서비스 센터에 연락을 하니까 예약을 잡고 바로 대응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다른 제조업체는 대부분 서비스 센터에 연락을 하면 몇 주, 몇 달이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러한 측면은 정말 잘 되어 있다고 칭찬해 주고 싶네요. 앞으로 딜리버리가 늘어나서 수요가 좋아져도 초심 그대로 유지를 해 주어야겠습니다. 주말 동안 노르웨이의 루시드 스튜디오가 오픈을 하였는데요. 오랜만에 피터 롤린슨 CEO와 쉐리 하우스가 참석을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럽권을 책임져 줄 분도 보이네요. 수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에어 차량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루시드에 대해서 궁금한 점과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CEO의 간절함이 유럽권에서 수요 폭발이라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다가와 주었으면 좋겠고요. 딜리버리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이 되어서 소비자의 불편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또한 브랜드명을 언급을 해드리지는 못하지만요. 명품 전시관 옆에 스튜디오를 오픈을 하면서 럭셔리 브랜드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고 있고요. 유럽권에서 입지를 다져가는 것을 엿볼 수가 있었네요. 카앤드라이브에서 선정한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차량 랭킹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1위가 루시드 에어로 선정이 되었고 그 뒤를 포르쉐 타이칸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제 판매량과 별개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8만 불 차량인 에어 퓨어 모델이 현재 딜리버리가 되고 있다고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고 있고 베어스 워크샵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루시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비싼 차량이 드림 에디션인데요. 한정판이라서 더 이상 생산은 안 되고 있고 유럽권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매진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었습니다. 사실 퓨어 모델보다는 이제 그랜드 투어링과 못해도 에어 투어링 모델이 가장 많이 팔려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마진율 때문입니다. 이제 고가의 차량을 팔아야지만 많이 남길 수가 있는데 테슬라의 일시적 차량 가격 인하로 인해서 그 계획이 틀어지면서 부랴부랴 이제 7,000불 크레딧을 내놓았지만 예약 판매 건수 감소로 인해서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페이즈2 주차장에 차량들이 가득 메워져 있고요. 이 차량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우디와 유럽권으로 배송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드 측에서 어떻게든 더 많은 차량을 판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중인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인지도를 높이는 쪽으로 타깃을 잡으면서 비용과 효율적인 빌드 퀄리티에 중점을 두면서 생산할 것이고 고객의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에어 버전을 구축을 하면서 더 많은 운전자에게 루시드 에어를 제공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였네요. 또한 야심차게 발표를 했던 스텔스 룩이요. 부품 부족 지연이 되고 생산이 중단이 되면서 8년 동안이나 근무를 했던 임원진을 과감하게 교체를 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었습니다. 지난번 유리와 카페트 부족으로 생산 중단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인데요. 현재 루시드는 조그만 스크래치도 주가나 모든 곳에서 크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자율주행, 이게 이제 상당히 골치가 아프게 되었는데요. 현재 미국에서 자율주행에 관련해서 테슬라 차량에 대해서 제재를 걸면서 미국과 캐나다에서 차량이 교차로 주변에서 안전하지 않게 행동하고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발표를 하면서 시작된 베타 소프트웨어 중단 사태에서 앞으로 카메라만으로 사용할 수 없게 이제 제동을 걸면서요. 라이다를 통한 개발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피터 롤린슨과 데릭 젠킨스가 자율주행 5단계는 10년이 지나도 어려울 것이다 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 상황에서
자율주행 기술 종합 순위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2019년부터 1위는 구글 웨이모가 1등을 차지를 했었지만 2023년 결과에서는 모빌아이가 1위로 올라선 모습입니다. 2021년 자율주행 강세를 보이던 엔비디아가 6위까지 추락을 한 모습이고요. 루시드가 이제 엔비디아 칩을 활용한 드림 드라이브 프로 개발을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캘리포니아에서 라이다와 카메라 그리고 센서 등을 장착한 차량이 열심히 정보 수집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2023년 엔비디아의 새로운 칩이 개발이 되면서 다시 한번 상위권 순위를 노리고 있는 만큼 루시드 자율주행 기술력도 점차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하지만 이번 테슬라의 FSD에 이제 제동이 걸리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순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 종합 순위에서 16위에 랭킹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대한민국의 오토머스 에이지 투지라는 기업에서도 밀리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테슬라가 이전부터 라이다를 썼더라면 현재 순위는 상당히 바뀌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직 카메라만 가지고 이 순위에 랭킹이 되어 있는 것이 대단하고요. 그리고 이제 절대 라이다를 쓰지 않겠다는 테슬라.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루시드는 버젯 렌터카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라는 말을 이분에서 언급을 해 주었는데요. 중동에서 이제 가장 큰 렌터카 회사이지만 본사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미국 렌터카 회사입니다. 이곳에서 루시드 차량을 구매를 위해 협상 중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정말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일까요? 이렇게 내부 사항 등을 알 수 있을 정도면 사우디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베어스 워크샵에서 봤던 물량 바로 사우디로 날아갑니다. 꼭 체결이 이루어지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